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13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이고요. 와, 이 긴 연휴 잘 보내셨죠? 우리가 금요일부터 쉬었으니까 뉴욕 증시가 금요일 5천선 S&P 500 장중이 아니고 이제 마감 기준으로 돌파하고 또 어제 시장까지 이렇게 또 약간 혼조세 보이긴 했지만 이 기세를 오늘 이제 화요일에 쫙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가 가장 여러분들은 쉬는 사이에 가장 눈길을 끄시던가요? 저는 뭐 단연코 AI 관련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밤사이에도 그랬고요.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ARM 와, 대단하죠. 그 암의 주가의 급등이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대단하다.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그런 참 물음표와 느낌표가 공존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셨죠? 여러분 어떻게 잘 조절하셨어요? 뭘 조절했냐? 저는 사실 연휴 첫날 딱 이제 일을 했어요. 아침에 이제 일을 하고 연휴 내내 4일 동안 뭔가 몸과 마음을 좀 가벼이 하면서 클렌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연휴를 보내야겠다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지는 뭔가 자꾸 더 먹게 되는 그런 연휴를 보내가지고 이제 저는 이번 주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는 최대한 스스로를 절제하고 좀 인내해보는 벌을 스스로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잘 하셨죠? 잘 보내셨죠? 아직까지 좀 연휴 후유증이 아니고 이제 그 한 하루 이틀 더 휴가 연장해가지고 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즐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즐기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고 이제 끝나가지고 아마 좀 도로 사정이 아마 또 꽉꽉 막힐 수도 있으니까 출근길 꼭 체크해서 지각 안 하시도록 여러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잠시 후에 또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는지 제가 정리해 드리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박준수 님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 얘기니까 최대한 지양을 해서 마음 아픈 얘기는 안 하도록 하겠고요. 주말은 단연코 AI였다. 오늘부터는 어쩌면 BTC,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쵸. 코인도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다시 4만 달러 붕괴되나 싶었던 코인 가격이 어느새 저희가 이제 쉬는 사이에 5만 달러를 또 돌파하면서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는 코인의 시세는 5만 136달러 기록이 되고 있고요. 대단하죠. 그리고 어제 3대 지수 가운데 밤사이에 혼조를 보였는데 이 중에 나스닥이 제일 좀 부진했습니다. 이따가 제가 맵을 보여드리겠지만 M7 종목들의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이 가운데 다우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다우지수 38,797포인트까지 오르면서 0.3% 강세,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S&P 500은 5천선을 금요일장 돌파한 이후로 장중에 또 사상 최고가, 이게 또 10번째라고 해요. 올해 들어서 10번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가 막판에는 좀 오후장 들어서면서 다소 좀 차익 실현 매물 또 소강 상태 접어들며 0.09% 소폭 내린 5,021포인트 선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러셀 2000 지수도 강했습니다. 1.75%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국제유가가 쉬는 사이에 또 스물스물 더 올라오면서 현재 WTI 기준으로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올라왔고, 달러도 지금 엔화 대비 달러의 흐름이 심상치 않죠. 지금 149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0년물 국채금리가 4.17 수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4.1 아래로 내려왔다가 4.1 초반 중반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더 올라간 4.17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는 1월에 CPI 발표가 예정돼 있죠. 현재 예상되고 있는 1월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 그리고 전년 같은 기간 대비로는 2.9%
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0.3%, 전년 대비 3.7%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제 앞자리 수가 2로 변화하는 게 뭐 어떤 수치에서든 보인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지난 12월에 뭐 PC나 CPI 발표가 되고 나서 FOMC를 통해서도 이 숫자가 2라는 숫자 그리고 이 후반대가 아니라 정확히 2라는 숫자가 상당 기간 유지되는 것,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들의 발언,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 의장의 발언을 반출을 해봤을 때, 유출을 해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또 어차피 오늘 밤에는 CPI 발표가 예정돼 있고 이게 과연 시장이 이전처럼 반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숫자 2를 보면서 또 환호를 할 것인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 S&P 500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한 70% 가까이 실적 발표를 했고요. 70% 발표된 실적 발표 기업들 중에서 75%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를 했다고 하죠. 뭐 미국의 이런 결이라고 하죠. 이러한 특성이 이번 분기에서도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상황이었고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뭐 쇼피파이, 에어비앤비, 디어 등의 종목들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1개 섹터 중에서 7개 섹터가 올랐는데 지금 떨어진 섹터가 좀 낙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2.8%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가 또 장중에는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좀 능가하는 그런 모습이 잠깐 나타났는데 이제 시총 2조 달러 클럽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라는 소식도 더 전해졌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1% 하락, 구글도 0.9% 내렸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1.2% 하락, 특히나 테슬라의 주가가 2.8% 내리면서 주가의 낙폭이 쉽게 줄어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주가는 188달러 선까지 다시금 미끄러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주말 사이에 이제 12일, 현지 시각으로 12일 로이터 통신 등의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오는 29일까지, 2월 29일까지 미국에서 모델 Y를 할인 판매한다라는 겁니다. 대상 모델은 모델 Y의 후륜 구동 버전과 롱레인지 버전으로 기존보다 우리나라 돈으로 133만 원 할인된 42,990달러, 그러니까 5,718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고요. 롱레인지 버전도 6,38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겁니다. 각각 한 2% 정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을 조금 더 내렸다라는 건데 지금 지난 4분기에 비아디에게 내어준 그 1위 자리를 살아나기 위해서 가격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데 이 가격 경쟁 심화 속에서 과연 이러한 가격 인하가 테슬라의 플러스가 될 것인지, 최근에는 이제 이전에는 가격 인하하고 나서 어쨌든 생산량이 많이 늘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 또 인하됐다라는 소식은 어쨌든 밤 사이에는 주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모델 Y 퍼포먼스 그 모델은 할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할인 혜택이 쭉 지어주는 게 아니라 29일까지 한정 판매, 29일까지 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한정 판매,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다시금 원상복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어쨌든 계속해서 가격을 매력적으로 내림으로써 그 우위를 점하려는 테슬라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아쉽게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도 그 뉴스 기사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전 프로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3배까지 웃돈을 주고 거래가 오간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흥행 돌풍이 관련된 그런 VR, AR, 그런 MR 기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에 더 많은 출시가 예정돼 있다고요. 그래서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비전 프로 들어가는 앱 개발 안 할 거야 그랬었는데 다시금 말을 바꿔서 우리의 로드맵에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를 넣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처음에 이제 비전 프로 나왔을 때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좀 제한적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궁금한 사람들은 많고 처음에 생산되고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살까 말까 고민했던 혹은 사전 예약하지 못했던 그런 고객층들이 웃돈을 그렇게 3배씩이나 주고 1,000만 원 넘는 돈을 선뜻 내면서 그런 비전 프로를 가지려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가는 아쉽게도 0.9% 소폭 하락한 187달러 선 마감이 됐고요.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인텔, 퀄컴 등의 종목들 상승을 했고 제일 이슈가 되는 건 그 영국의 ARM의 주가의 폭등이죠. 이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팹리스 업체인데 주가가 연속적으로 계속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ARM 실적 발표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거의 한 100% 가까이 90%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 어제도 장중에 40% 넘는 급등이 보였어요. 지금 뭐 시간의 거래에서 뭐 조금 빠지네요. 1.5% 예, 귀엽게 빠집니다. 종가 기준으로 29.3% 오르면서 148달러 선 마감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AI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의 강력한 뭔가 수혜가 기대가 된다. 당분간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주가는 강세를 보였고요. 이런 폭발적인 ARM에 대한 매수세 덕분에 지금 관련한 거래량, ARM에 관련한 거래량이 3개월 평균 4배가 넘는 수준으로 치솟았다라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2의 엔비디아가 ARM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브로드컴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ARM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뱅크의 주가도 같이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봤더니 ARM의 지분을 90%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된 거죠. 3월 중순까지 이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보호예수 조항에 따라서 이익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어요. 들고 있는 건데 오히려 들고 있는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또 부러운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좀 인수합병 소식이 있었습니다. 최근 정유업계에서는 계속된 맥스모비도 그랬고 쉐보론도 그랬고 인수합병이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석유업체 중에서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엔데버 에너지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배당까지 상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좀 흠폭으로 강세를 보였고 제약업체 중에서 길리어드가 바이오 제약업체인 시마베이 테라피틱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반면 초콜릿 업체 허쉬,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당일에 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 좀 앞두고 주가가 좀 내렸어요. 이유가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좀 조정을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에너지 섹터 그런 인수합병 소식에 보통 이제 인수하는 기업들과 피인수하는 기업의 주가가 엇갈리기 마련인데 주말 사이 또 밤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았고요. 국제유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필수 소비재 쪽도 움직임 괜찮죠. 코스트코나 필리모포리스는 약박권 기록했지만 월마트, 타겟 등의 종목들 그리고 펩시코의 주가도 1%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어제 그 슈퍼볼 경기 여러분도 한국에서 많이 보시나요? 저는 경기는 안 보고 항상 그 매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공연들 있잖아요. 굉장히 또 유명한 가수들의 콜라보 공연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어셔 이렇게 막 공연하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그분의 남자친구가 그 슈퍼볼 선수라면서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양한 주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컨텐츠 관련한 종목도 오랜만에 보면은 디즈니의 주가가 0.8% 강세, 워너드 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주가가 3% 강세, 폭스 주가 2% 넘게 올랐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도 3% 올랐지만 넷플릭스는 좀 쉬어갔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새로 개봉한 손석구 씨 나오는 넷플릭스 컨텐츠가 또 핫하다고 하는데 주가 과연 그 한국 컨텐츠 영향으로 또 넷플릭스의 실적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여러분 나이키가 아울렛에서 추가 25% 할인을 한다고 줄이 저는 그렇게 또 긴 줄은 처음 봤습니다. 엄청났는데 나이키 주가도 좋았네요. 2.5% 강세. 뭐 우리나라 영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이키는 할인하면은
줄을 그렇게 서게 되는 역시나 충성도가 좀 높은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주가도 107달러 선에서 최근 바닥 대비해서 주가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돌아올게요. 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공연을 안 했어요? 공연은 안 하고 경기만 보러 왔고, 그럼 어셔랑 같이 한 그 여성분은 누구죠?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어셔와 공연을 했던 그 엄청 또 유명한 노래는, 리안나 아니죠? 작년인데.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 여성분. 노래는 들었는데 굉장히 높은 고음으로 약간 음정이 살짝 흔들리던데 긴장하셨나 봐요. 그분도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컨텐츠 이름은 아는데 그 단어가 아침에 듣기에 좀 이렇게 좀 무서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컨텐츠 이름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알리샤 키스 맞아요.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의 도움 덕에 방송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슈퍼볼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엮어보자면 그 광고가 어떤 기업의 광고가 나오느냐가 좀 관건이라면서요. 근데 이번에는 자동차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줄었고, 원래 자동차 기업도 되게 많이 했는데 화장품 이런 업체들의 광고가 또 꽤 많았다고. 그게 테일러 스위프트 영향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모르셨던 내용으로 제가 새롭게 이야기를 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나요? 네. 우선 제가 슈퍼볼에 우선 관심이 좀 없는 건 있는데, 광고주들이 어떤 그 산업에서 네. 좀 많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지는 그러니까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코인이 한참 좋았을 때 네. 코인 관련된 그 회사들이 맞아요. 광고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싹 이제 들어갔고 이제 자동차도 이제 전기차를 이제 홍보하려고 이제 나왔다가 그쵸? 최근에 뭐 요번에는 이제 또 자동차 전통적인 기업들만. 네, 맞습니다. 예, 많이 또 줄이고 예전에 안 했던 자동차 네. 기업들이 또 홍보를 했는데 제가 화장품 업체들이 광고를 많이 하는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했대요. 그 로레알의 자회사 가장 큰 브랜드 중에 하나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중저가 브랜드 하나 있잖아요.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두 글자 퀴즈냅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서예요. 그러네요. 저도 갑자기 뭐죠? 그 중저가 브랜드 저도 어린이들이 참 갑자기 생각이 좋아하는. 안 나네요. 참 아침부터 네네.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는 사이에 여러분들 궁금증을 제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장님 어떤 이야기를 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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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 애쉬가 생각나가지고 애쉬는 아닌데 엘프. 네네. 엘프라는 기업도 굉장히 또 그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요? 네, 30초에 700. 저는 지금 엘프 화장품 엘프 비싸다고. 화장품 방법이. 네, 그쵸. 동상이몽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약간 산업에 관련한 또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광고에 영향이 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내용들 잠깐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심층 인터뷰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최근에 그 주식시장이 좀 이게 연초부터 해가지고 많이 오르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AI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받으면 사야지라고 했는데 조정이 안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 갭이 너무 지금 커져서 약간 좀 이제 도저히 못 사겠다. 약간 그런 지금 좀 상황이 좀 펼쳐진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제목을 가는 종목만 가는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굉장히 순화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순화하신 거예요? 네네, 굉장히 순화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네네. AI 종목이 없으셨으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그럼 우리가 어느 그 타이밍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는 종. 저도 모르게 그 단어가 튀어나오고 그러네요. 여러분들 또 아실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세상, 이런 특징이 과연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우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속이 됩니다.
네, 그래요? 지속이 되는 탄력을 분위기고 받으러 간다. 제가 요 갖고 온 자료를 보시면 이게 거의 한 70년, 80년 정도의 S&P 500 그 지수예요. 근데 여기 지금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신고가 경신한 날이거든요. 신고가를 경신한 날인데 이 보시면 보통 신고가를 경신하고 추이가 위로 잡히면 보통은 그 상황으로 계속 갑니다. 쭉쭉쭉쭉 가는데 제가 총 4군데 표시를 해놨어요. 네. 이때가 이제 추이가 무너졌을 때인데 첫 번째 무너졌을 때가 70년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세게 왔을 때 제가 뭐 작년, 재작년에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때 그 CPI 3봉우리 2개 만들었을 때 그때 어쨌든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을 때는 한번 추세가 무너졌고 두 번째가 이제 IT 버블 터졌을 때 그 전까지는 계속 달렸어요. 거의 한 20년 정도 동안 계속 오르다가 한번 추이가 무너졌는데 그러고 나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 사실 이때는 그 레코드 하이를 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IT 버블 이후에 이제 다 좀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번 확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쫙 상승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하이를 경신하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한번 추세가 잡히면 대형 위기로 급락하기 전까지는 네.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저는 저 차트를 보면서 네. 대형 위기가 펼쳐지면은 네. 그 사야 하는 건데 네. 막상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무 무서운 항상 생각이 굉장히 무섭죠. 들잖아요. 네네. 근데 저 차트를 보고 나니까 제가 이제 금융위기 때로 들어간다. 네. 어떻게 해서는 좀 주식을 사고 싶지 뭐 않은. 다들 뭐 같은 생각이시긴 하겠지만 근데 이게 쉽지가 막상 않죠. 가면 또 못하겠죠. 네, 근데 맞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확인을 네.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최근에 보면은 특정 섹터, 특정 테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그런 테마가 아니라 한 가지 그런 업종에만 좀 집중되는 상황이죠. 네네, 맞습니다. 뭐 특히 뭐 IT, 뭐 네. AI, 반도체, 뭐 다 IT든 반도체든 다 AI랑 이제 섞여 있는 거기에 관련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오르고 있는데 네. 특히나 뭐 M7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거의 시가총액의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거의 30% 정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자료를 보시면 30% 시총 차지를 하고 있지만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올타임 하이예요. 22%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돈을 이 기업들이 워낙 많이 벌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얘네들 위주로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당연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다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다 발라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계산들은 또 제가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보시면 나스닥과 S&P 500의 상위 10개 종목의 지난주 금요일까지 수익률 그 계산해가지고 기여 수익을 제가 다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쳐놓은 요 기업들이 지금 M4입니다. M7 M4. 중에서 4개 종목인데 이 4개 종목이 기여 수익률을 다 더해보면 네. 나스닥 100 기준으로 4.68%고 어. 지수는 그동안에 6.75% 올랐어요. 어. 예, QQQ 그 ETF 기준이에요. 어. 예, 보면 거의 한 70% 정도를 M4가 다 차지를 한 거예요. M7도 아니고 M4. 네, M4가. 네 기업이 네, 차지를 했다. 네, 4개 기업이 사실상 지수 오른 거에 70%를 담당했고 S&P 500도 같은 같은 스타일로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 거의 60% 정도 지금 네.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상 4개 기업이 지수 그냥 다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차별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AI 종목들 안 갖고 있으면 이거 너무 이게 소외되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다 같이 빠지면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근데 나머지는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지금 너무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지금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아까 제가 EPS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조금 더 이제 보시면 이 빅테크들이 EPS 상승의 대부분을 지금 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지금 파란색으로 된 요 막대기가 빅테크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EPS도 굉장히 지금 잘 나오다 보니까 네. 나머지 여기 레스트 오브 SPX, S&P 500 나머지들은 좀 약간 부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도 실적이 잘 나오는 애가 주가가 오르니
이건 지금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뭐 차익 매물이 나온다, 언젠가 빠질 거야, 언젠가 빠지겠죠. 그런데 지금 뭐 그냥 막 그냥 뭐 많이 올랐다고 지금 많이 빠질 수 있는 막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제가 EPS를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 성장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M7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1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이 지금 14% 성장하는데 S&P의 나머지 493개 기업을 보면 2%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도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고 EPS도 지금 성장을 잘하고 있으니 네.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혼자 오르고 있어요. 당연한 그러면 거죠, 그럼. 당연하다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년대 IT 버블 때만 해도 그들의 이익이 조금 그래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멀티플이 훨씬 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드리븐했던 그런 지금 주가 상승이라면 지금 주가 상승은 멀티플도 같이 오르기는 하지만 네. 그보다는 매출과 이익 성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좀 상승으로 볼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안 찍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하면은 아 이거 버블이다, 이거 언제 꺼질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특히나 숫자가 제대로 찍힌다는 네네. 것은 성장하는 기업인데 숫자까지 찍히고 네. 게다가 그들은 또 돈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돈도 많고 네. 성장도 하고 거기다가 굉장히 강력한 지금 모멘텀, 테마, 메가 트렌드 지금 다 붙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쏠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특별한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던 적이 여러 번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큰 버블이라고 하면 예전에 그 70년대, 60년대에서 70년대 넘어올 때 니프티, 피프티 장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도 이제 50개 종목이 사실상 시장을 지금 다 이끌었거든요. 그때도 50개 종목 위주로 올랐어요. 그때 뭐 코닥, 뭐 폴라로이드, 코카콜라 막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에는 투자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뭐 그런 종목들, 그래서 50개 뽑아서 걔네들만 오르고 나머지들은 사실 좋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런 지금 상황도 있었고, 두 번째는 IT 버블 때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들이 뭐 시스코, 인텔, GE,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최상위 몇 개 기업들이 사실상 지수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 작은 종목들도 같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래도 대부분 그 상승의 기여는 최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했었고, 제가 하나 좀 재밌는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일본의 버블도 한번 있었잖아요. 90년대 버블. 때. 그때 일본의 버블도 보시면 니프티 15개 종목이 사실상 엄청나게 지금 많이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조차도 최상위 몇 개 종목이 치수를 지금 다 끌어올린 거예요. 네.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좋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판이 메가 트렌드가 AI로 잡혔고 이게 만약에 끝까지 가가지고 증시 상승이 굉장히 좀 클 것 같다라고 봤을 때는 네. 아마 예전에 니프티, 피프티, IT 버블, 일본의 일본 증시 버블과 같은 지금 상황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주도주가 끝까지 오르고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네네. 포모.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개별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ETF에 조금 포함이 되어 있을 네. 거예요. 근데 주말 사이에도 저는 그런 컨텐츠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되나? 엔비디아 지금 사도 되나? 근데 네네. 굉장히 큰 뭐 국부 펀드라고 했나? 뭐 어떤 되게 큰 해외에 한 그 운용하는 곳에서 굉장히 그들은 장기적으로 기업을 항상 매수를 하고 하는데 그쵸. 엔비디아를 대거 매수했다라는 뉴스를 저는 또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직 늦지 않았나? 더 간다라는 건 뭐 네네. 엔비디아 지금 뭐 700불이 아니고 1000불 가나? 뭐 이런 네네.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도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아마 그 국부펀드가 제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네네네. 근데 아마 국부펀드가 그냥 종목들 몇 개 집어갖고 그냥 투자를 하진 않고 보통 이제 인덱스에 좀 맞춰갖고 투자를 하면서 네. 거기서 약간씩 엣지를 주는 건데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분명히 엔비디아 비중이 있었을 거예요. 많이 있었을 텐데 추가 매수? 네,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 조정을 하면서 AI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갖고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그게 이제 기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 뭐 사실 추가 매수를 하는 거를 제가 여기서 뭐 사람마다 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렵기는 하지만 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진짜 저도 다른 컨텐츠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엔비디아 말씀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드리고 있어요. 뭐 드린 이유는 지금 다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캘퍼스라고 캘퍼스, 그 예, 공무원 캘퍼니아, 퇴직제도 그 연기금에서 엔비디아만 산 게 아니라 뭐 인텔, 디즈니를 더 샀고 넷플릭스 비중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엔비디아를 180만 주를 추가로 매수해서 총 그 전에 750만 주, 그러니까 그 전에 한 600 얼마 있었겠죠. 그래서 총 750만 주가 됐다라는 거네요. 더 샀네요. 네네네. 더 샀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매수매도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세요? 네. 회사분들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네네. 때문에 제가 컴플라이언스에서 사람마다 연락이 얘기를 옵니다. 못하지만 예. 네, 아무튼 제가 어쨌든 관심이 있고 네. 주목해야 될 기업이기 때문에 그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승 추세가 어쨌든 계속 지금 되고 있는데 언젠간 한번 꺾이긴 꺾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꺾이는 지금 언제 꺾일지에 대한 지금 약간 언제 꺾이지? 꺾이면 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조정 씨 매수인가요? 제가 오늘 굉장히 어렵네요. 제일 궁금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네, 그렇죠. 조정 씨에 다들 두려워하잖아요. 또. 저는 조정 씨의 최우선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가 그 조정의 빌미가 될 법한가요? 제가 뭐 여기 그래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나오니까 그쵸. 제가 뭐 초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세 가지의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아까 제가 나오기 전에 말씀하셨던 CPI 오늘 CPI 발표가 있죠. 근데 참 이거를 제가 갖고 자료를 보시면 CPI가 지금 3%대에 지금 멈춰 있어요. 그렇죠. 6개월 동안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2%대로 지금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지 파월도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2%대까지는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걸 봐야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어쨌든 그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예상은 2.9%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예상치인 2.9%만 나와도 증시가 꽤 좋아할 것 같아요. 처음으로 2%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2.8, 2.7이 안 나와도 이번에 처음으로 2.9를 찍으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첫 번째 명분을 이제 주게 된 거죠. 파월한테. 그리고 파월이 이번에 3월 달은 전 금리 인하가 이제 물 건너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5월 달까지 지금 총 3번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 3, 4월 달 이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만약에 물가가 추세적으로 좀 내려간다. 2%대 2.9, 뭐 2.8, 2.7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금리 그 인하에 대한 명분이 생겨서 5월 달부터는 금리를 인하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딱 나왔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막 3.2, 3.4 이렇게 나와버리면 시장에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5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금리 인하 그 가능성이 6월 달이나 7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까지 좀 상승했던 그런 종목들의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 요 숫자 2%대로 내려오는지 아니면 3%대 초중반으로 다시 올라가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두 번째 더 중요하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1일인 거죠. 그럼 우리나라 22일 새벽 아침에 새벽 장 끝나고 발표가 됩니다. 제가 1년 차트를 갖고 왔어요.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이때 동안에 좀 재밌는 좀 약간 상황이 좀 펼쳐져서 그랬는데 저 네모는 뭘까요? 어떤 구간일까요? 실적 발표 구간이에요. 5월 달에는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사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정도까지 좋게 나와? 이러면서 갑자기 20몇 프로가 급등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는데 8월과 11월에는 정확히 시장에서 예상하는 목표 주가까지 오르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실적 발표하고 나서 목표 주가들이 한 $500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러고 나서 8월달에 실적 발표할 때 $500까지 오르고 나서 실적 발표하고 세론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목표 주가를 메이저 IB에서는 안 올렸습니다. $500였어요. 그리고 11월달에 실적 발표할 때
또 $500 정도까지 오르고 살짝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랐는데 재밌는 거는 11월 달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목표 주가가 대충 한 $750에서 $800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오른 상황이에요. 메이저 IB 기준입니다. 네. 근데 지금 거의 그 부분까지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적 발표를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50에서 $800까지 TP 그 수준까지 지금 오르고 나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실적이 좋게 나오는지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는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고 나서의 시장의 반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딱 보고 나서 실적 호조 딱 나왔는데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혹은 뭐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시장의 만약에 반응이 이 엔비디아와 실적과 상관없이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지금 상황이다 라고 하면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이 상승을 끌고 왔기 때문에 저는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게 되면 AI 종목들이 하락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증시를 좀 같이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지만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 반응하는 첫날 좀 잘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뭐 터질 듯 터질까? 계속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계속 수면 아래 지금 있는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이슈인데요. 네. 최근에 다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옐런 재무장관이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상업용 부동산 또 최근에 또 문제도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들이 지금 지금 현재 금리를 못 버티는 그런 지금 산업들과 기업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거 어쨌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역은행의 지금 주가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ETF거든요. 지역은행 모아놓은 ETF인데 거기다가 지금 3월 11일에 BTFP 연장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이 BTFP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작년에 지역은행 이슈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갖고 있던 이제 채권을 이제 시장가에 이제 내다 팔면서 막 문제가 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연준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그냥 빌려줄게. 너네들 채권 시장에다가 그렇게 시장가로 팔지 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지금 연장이 3월 11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지역은행 지금 다 연결고리들인데 혹시라도 시장에서는 연장을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연장을 안 해주거나 규정이 좀 변경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채권의 액면가액으로 대출을 해줬거든요. 100이면 만약에 60 정도 해서 40%가 까였다라고 하면 60 담보로 60을 준 게 아니고 원래 그 액면가인 100 기준으로 100 담보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액면가가 아니고 이제 시장가로 바뀝니다. 뭐 이런 좀 세부적인 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규정이 변경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어쨌든 좋지는 않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분위기를 좀 꺾게 만들 만한 이슈가 될 텐데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또 우리는 그러한 종목들 또 특히나 괜찮은 종목들이 잠깐 쉬어갈 때 담을 수 있는 기회로 또 삼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기세 우리는 또 사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저도 아직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회만 저도 엿보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한번 쫙 하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장을 더 끌고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한 공포에서 좀 벗어나고 우리가 그 공포에 좀 잘 맞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각각 개별 기업의 숫자가 잘 찍히고 향후에도 기대가 되는 기업들을 골라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제가 뭐 연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올해는 무늬만 AI인 종목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실제로 이 AI로 이익을 내기 시작한,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 더 이익을 많이 내는 그런 기업들,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의 매수세가 더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종목만 잘 고르게 되면 아마 상승 폭은 작년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에도 AI 관련된 핵심 종목들, 실제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연휴 끝나고 첫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